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학년 사회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이번 강의가 사실상 수업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교과서로는 12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은 인권 보장과 기본권 중에서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 10분 내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중간중간마다 퀴즈가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퀴즈를 꼭 푸시고 서밋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야만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들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인권. 자, 왜 배우는가? 자, 항상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왜 이걸 배우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그렇죠? 자, 인권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당연한 권리인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권이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인권이란 뭐냐?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죠. 기본적이라는 거는 이게 뭐 특별한 권리,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보편적인 권리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권이란 거는 뭐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도 아니고 또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지는 권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천부인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천부인권이 무엇이냐? 인권은 자, 천부,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자연스럽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특별한 조건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 배우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가 인권을 조금 침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국가가 침범할 수는 없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고 하늘이 내려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화장실에서 찾은 인권의 역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미국으로 이주를 간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 부르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대략 한 200년 전쯤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사람으로서 흑인도 다 인간이지만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운다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이 키우는 집에 있는 반려견에게도 저런 행동은 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대접을 즉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가 유지돼 오다가 1860년대 와서 이제 미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전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산업 간의 차이도 있었고 또 노예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노예 해방이 선언돼서 이제 흑인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흑인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이제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101 공수여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역사를 좋아하거나 밀리터리 덕후인 학생들 알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진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가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뭐 전우들 이런 뜻인데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보면 나오는 공수 부대원들, 낙하산 타고 적지에 침투하는 공수 부대원들 보면은 흑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그러면 뭐 드라마 캐스팅할 때 흑인 배우를 한 명도 뭐 캐스팅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이 드라마가 이제 현실 그 당시 시대적 고증을 하다 보니까 당시 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의 공수 부대는 흑인 병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임무에 어떻게 백인이 아닌 다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거기에 감히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1940년대 미국의 공수부대에도 흑인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차별을 당했던 거죠. 그렇죠? 뭐 오늘날 다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차별을 맞나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당시에는 흑인은 공수부대에 입대할 수 없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1950년대 후반에 가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 미국의 남부에 가면 아칸소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했던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주지사를 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칸소라는 지역에 이제 원래 그때 당시 학교는 백인이 다닌 학교가 따로 있었고 흑인이 다닌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흑인들이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우리도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입학 신청을 합니다. 그게 언론 보도가 되자 백인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아칸소 주의 주지사가 주를 지키는 주 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흑인 학생들이 절대로 등교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 군인들이 와서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동시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 흑인과 백인의 이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백인이 다닌 학교, 흑인이 다닌 학교 따로 있단 말이냐? 우리 이 주 정부 말고 중앙 정부의 이 연방군은 가서 흑인들이 해당 학교에 자유롭게 등교할 수 있도록 가서 보호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중앙 정부에서 내려보낸 이제 이 미합 중국 연방 이 전체 중앙군하고 아칸소주의 주 방위군하고 서로 막 대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당시에 화장실도 백인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그 외에 컬러드 유색인종 흑인뿐만 아니라 저기 아시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그 화장실 사용이 또 따로 제한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당시 흑인 백인의 차별이지만 요걸 좀 더 넘어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화장실 역사에서 차별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공공화장실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1998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디 신체가 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 밖에 나와서 공공화장실을 사용할 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휠체어 탄 사람이 일반 화장실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1998년부터 공공 이 장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남자 장애인 화장실과 여자 장애인 화장실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7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도 여자 장애인 화장실과 남자 장애인 화장실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장애인의 인권도 더 철저하게 보장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고 평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이게 이제 최근에 등장한 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남자 화장실인데 공공 화장실이에요. 소변기가 이제 하나 두 개 있죠. 이쪽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소변기를 여기 설치를 할 해법도 한데 소변기 설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평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법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때 있어서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개수를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를 합친 개수가 초과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이 소변기 더 달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기 설치 안 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냅두는 이런 좀 약간 웃긴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화장실의 역사에서 우리가 인권이 어떻게 보장돼 왔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과서 13페이지. 자, 인권은 자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인권은 그러면 옛날부터 항상 보장돼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이 보장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만 봐도 알겠지만은 미국에서 노예 해방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이 뭐 교육에서 있어서 뭐 완전히 이제 그 법적으로 철폐된 게 1950년대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미국 남부에서는 차별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이 보장된 역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화장실에서 남녀가 분리되는 게 2007년부터 됐으니까 한 이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뭐 과거에 보면은 노예도 있었고 또 유럽의 중세 영주 아래에서 이제 무리한 세금과 노동에 시달리던 뭐 자유민도 아닌 또 그렇다고 노예도 아닌 애매한 농노 같은 존재들도 있었고 이런 이제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인권은 무엇을 계기로 강화되었는가? 자,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계몽 사상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꿈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잠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야, 너 잠에서 깨야 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라고 읽게 해주는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프랑스의 혁명이라든지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여러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인권에서 중요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1948년 되면은 국제연합인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모두 30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교과서에는 1조, 2조만 있더라고요. 볼게요.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천부적으로 인권이 천부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뭐 블라블라에 따라서 차별이 없이 돼 있죠. 그래서 인권이란 거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선생님, 학생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알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즉 기본권이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주는 기본권이고 2조에서는 인권은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은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인권을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자, 인권은 인간이기에 여러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지만 실제로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인권이 점차 보장돼 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자, 지금부터 인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우리 인류의 선각자들, 앞서 갔던 사람들의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이렇게 오늘날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우리 인류에 이제 앞서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한번 대표적인 분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분 누군지 압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대통령을 하셨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에요. 넬슨 만델라.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원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미국보다 더 심한 흑인과 백인의 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정책인데 그 정책에 반대해서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서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는 국가를 꿈꾸면서 인권운동하다가 이제 백인 정권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27년인가를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출소되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를 가둔 백인들에 대한 징후가 마음속에 컸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의 나라도 아니고 백인만의 나라도 아닌 흑인과 백인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국가다 해서 백인들을 모두 용서했던 훌륭한 대인배적인 분이죠, 그렇죠?
자, 이분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분입니다. 자,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자, 이분 누굴까요? 이분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어릴 때 열병으로 눈과 귀가 모두 멀어버린 그래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앓고 있었지만 대학도 졸업하시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죠, 그렇죠? 헬렌 켈러. 자,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다가 도무지 국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자 너무 울분에 차셔서 본인의 몸에 기름을 끼얹고는 분신 자살로 세상에 노동자의 인권이 있다, 지켜져야 된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하고 외치면서 돌아가셨던 전태일이라는 분입니다. 전태일 열사님이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인도의 그 이제 성자로 불리시는 병자 또 뭐 어린이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하셨던 이제 캘거리의 이 성자였던 이분은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시죠,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애를 써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권을 매우 소중히 여러분들 여기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자, 내 인권이 소중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남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담임 교사든 일반 교사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어떤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막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제 A는 B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이 귀중한 인간인데 B의 인권을 막 무시하고 짓밟아 놓고는 나중에 정작 이제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A를 혼내면 선생님 왜 이렇게 나한테 혼내세요? 나도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한다고. 이런 건 그냥 그 뚝배기를 깨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기주의자야. 누구나 다 인권 하지만 정작 남의 인권을 무시하는 나쁜 놈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권을 배웠다면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권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수업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퀴즈를 4문제 푸셨을 건데 모두 다 맞춰서 첫 시간 수행 평가 모두 다 만점 받았기를 제가 기원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